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엄마처럼 살기 싫은 한국 여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한국의 딸들 대체 왜 이렇게 나온 기사인데, 여기 있는 표를 보면 우리 집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딸, 아들, 가족들 평균, 엄마 이렇게 4개로 분류해가지고 점수를 내었는데, 딸 같은 경우는 6.6, 아들은 7.4, 가족들 평균은 7.4, 엄마는 엄마 스스로에게 7.2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게 점수를 부여한 게 바로 딸이에요.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이 표의 제목이죠. 딸은 엄마의 행복도를 유독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다음 보시는 거는 다른 기사에 나왔던 조사 내용인데, 이거는 2019년도에 20에서 5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옛날 엄마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밑에는 요즘 엄마, 오늘날 엄마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옛날 엄마에 대해서는 희생이다. 73.2. 그러면 거의 어마어마하죠. 여론조사에서 73.2가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들, 지금 20에서 50대의 현재 기혼 여성들은 예전에 본인들 어머니 세대에 대해서 희생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사사노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일본의 사회학자입니다. 한국에서 석박사 하신 분이신데 서울대학교에서, 이분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반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격차가 나는 게 사실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젊은 일본 여성들의 어머니 세대 때 같은 경우는 일본 경제가 상당히 좋을 때입니다. 미국의 기싸대기 날릴 정도의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세대였기 때문에 이게 덜한 것 같고요. 풍요롭게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젊은 여성들의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80년대에 결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국에는 못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여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사실 좀 고생 많이 한 거는 저는 인정은 합니다만은 좀 가스라이팅도 있지 않았는가.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런 말들을 정말 많이들 하셨잖아요. 물론 고생하신 거는 제가 인정은 하지만은 너무 지나친 가스라이팅, 세뇌로 인해 가지고 과도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어머니들은 고생하셨지만 지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성이라고 피해를 받는 게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본인을 동일시하고 있거든요. 동일시하면서 본인들이 아빠한테 복수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젊은 남성들한테 복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도 좀 재밌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아마 일본 내각부에서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주요 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90%가 웃도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는 게 전통적인 가부장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90%를 웃돌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즉 남녀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서구 국가보다도 더욱더 단연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구 국가보다 더 멀리 가버린 거죠. 즉 가부장제의 반대쪽으로 서구보다 더 멀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극단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표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일단 남자 거는 중복이 되니까 좀 빼고 여성분들만 보겠습니다. 지금 19세에서 29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 빨간색이 이게 이제 그거 찬성, 파란색이 반대예요. 그러면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게 찬성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2등이 일본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서구 국가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빨간색, 찬성 비율이 더 높다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반대가 더 많은 편이고 스웨덴도 약간 반대가 더 많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반대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압도적이에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도.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전업주부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전체 순위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격차가 많이 나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의견은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제일 낮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너무 고지식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이가 매우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어머니가 직접 케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0세일 때도 보내요. 그리고 그 보낸 시간에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일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맞벌이나 돼야지 그런 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 뭐 파트타임이라도 한다면 이해는 되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때 이제 커피 마시고 운동 다니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가고 그러면 이게 1대1 교육이 아닌 거잖아요. 케어가 안 되잖아요. 다수의 원오브 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 독일처럼 맞벌이를 많이 하는 나라이면 이해는 되는데 그 나라들마저도 인식은 뭐냐? 그래도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봐야 된다는 인식이 더 많아요. 독일, 미국, 영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맞벌이도 별로 안 하면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고 뭐 그런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 이게 과연 정상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는 좀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또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금 2030 여성들, 특히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30대 여성들이 많죠. 지금 젊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이 분들이 주로 586 세대 아버님들, 어머니들의 자녀잖아요. 오냐 공주님처럼 컸던 세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무래도 본인들이 공주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힘들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직접 케어하는 게 훨씬 교육적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가 많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지금 공주처럼 커서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고통을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는 공감 지수가 여성분들의 이 특징이죠. 공감하는 거, 공감 문화. 여기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한국 여자들은 남편이 퐁퐁, 호구, 설거지 하는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 엄마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빙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엄마들의 한을 본인들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수는 하려고 하면 아빠들한테 해야 되는데 아빠들한테는 못하고 지금 남편들한테 복수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본인 아빠한테 하면 되는데 남편들한테 복수하는 연자제 같아요, 지금 느낌이. 왜? 같은 남자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 대한 분노가,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별인 남자라는 이유로 복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물론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느낌입니다. 저의 내피셜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 아니면 좀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한국 여자의 엄마처럼 살기 싫어요는 남편 월급으로 아침에는 커피 프랜차이즈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점심에는 음식점 가서 점심 해결하고, 저녁엔 배달로 때우며, 집안 살림은 팥죽을 불러서 살고 싶다, 이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남자가 없으면 비혼이나 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마 지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을 못 살 바에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해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남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해. 그냥 혼자 살겠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혼인이 급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한번 글을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반대로 아빠는 본인만을 위한 삶을 사는 건가라고 반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50 남자들을 보면 설거지 결혼을 당해서 용돈 30만 원 받고 살고, 그 남자들이 과연 거창한 꿈의 커리어 같은 걸 생각해서 직장을 다니는 줄 아는가 봅니다. 아니라는 거죠. 남자들도 꿈이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들은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내랑 자식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고 억지로 다니는 아빠들이 대다수일 텐데, 막말로 성별 바꿔서 엄마 혼자 독박벌이하고 아빠가 전업주부 했으면 엄마는 힘들게 바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빠만 꿀 빤다고 표현했을 겁니다. 여자들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누가 봐도 20대에 2년 희생하는 남자들 보고 쿵쾅 쓰니 뭐니 하면서 조롱하기 바빴고, 여자들에게만 공감하고 남자는 꽃뱀한테 무고당해서 깜빵을 가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의 선택적 공감이라는 걸 20대, 30대 남자들이 깨달아서 더 이상 관심조차 안 주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이 흥하게 되는 건 필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이거를 역지사지로 생각해 줘야 돼요. 남자들이라고 뭐 꿈이 없겠습니까? 남자들이라고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성들은 여성들만 희생한다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어머니 세대들이 고생은 상대적으로 많이 한 건 맞지만, 그때 세대의 아버님들은 고생 안 했어요? 그 아버님들도 일만 했어요, 일만. 제대로 된 뭐 해외여행이라도 그때 뭐 가기라도 했나요? 뭐 제대로 뭐 흥청망청 쇼핑이라도 하고 뭐 그러기라도 해봤네요. 취미생활을 해본 세대예요.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한 세대예요. 어머니들도 고생했지만 과거 세대 아버님들도 죽으라고 고생한 세대예요. 좀 역지사지로 좀 생각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차별당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는데 막상 차별당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은 1도 없고, 아마 과거의 여성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우대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만 한가득, 지금 젊은 여성들 말하는 거죠. 지금 젊은 여성들에 대한 우대 정책은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놓고 우대를 받고 있으면서도 더 우대받고 싶다고 하는 그 성별이라고 크크크 하셨습니다. 지금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차별받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남자들에 비해서 우대를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고 싶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많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유리천장 이야기를 계속 외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실제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열심히 책임감 있게 어려운 일도 위험한 일도 긴 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성들보다 남자들이 임금이 많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더 승진의 기회가 많은 거예요. 아니 기업이 바보입니까? 기업은 경영의 효율, 매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자가 예를 들어서 일을 더 잘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성들을 더 많이 승진을 시키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여성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하잖아요. 냉정하게. 상대적으로 또 보면 딱 시킨 것만 하고 책임감도 덜하고 정말 급한 때는 일이 몰릴 때는 좀 빡세게 해가지고 야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승진의 기회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엄마는 밥도 잘하시고 빨래도 잘하시고 청소도 잘하신다. 딸내미 너희들은 잘하는 게 1도 없다. 불평불만 징징징이랑 사치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하지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빨래 같은 경우야 뭐 세탁기가 다 해주고 청소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겠지만은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있다 보니까 청소도 엄청나게 편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리 같은 경우도 배달이라든가 밀키트로 또 때울 수도 있고 지금처럼 좋은 시절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요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밀키트라든가 배달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을 아끼려고 하면 직접 요리하는 게 낫긴 한데 요즘 요리를 거의 다 못하죠. 전업주부도 요리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찬 가게 가서 또 사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결혼하기로 한 여성들이라고 하면 결혼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리 정도는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